최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반항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반항심이란 건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한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항심인데요. 반항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 우구님들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반항심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반항심 있는 인간이 되는 것과 반항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반항심은 어떤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세상의 현재 모습들, 도덕관, 가치관, 교육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혹은 비즈니스 체계 등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미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게 이런 비판적인 의식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는 항상 인사를 잘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왜 인사를 잘해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던져보는 것 자체가 반항심인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요. 반항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 정신 속에 있는 반항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인사를 잘해야 하지? 라는 의문과는 다릅니다. 의문이 속에 있건 없건 일단 거부와 반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반항적인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건 틀린 말을 하건 사실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냥 사람들이 다들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따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항 자체를 자신의 목적으로 둡니다. 이게 약간 방어 기제인데요.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이유로 이런 방어 기제가 생겨났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탐구해보고 싶은 건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반항심 있는 인간과 반항적인 인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이제는 분명히 보이시죠? 반항심은 내 의식의 문제이고 반항은 내 태도의 문제입니다. 반항심이 있으면서도 전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야 할 문제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반항심은 가져야 합니다. 그쵸?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혹은 현재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의식이 있어야 그 다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요.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던진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고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항심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항심과는 별개로 반항적인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의식 속에 어떤 반항적인 생각, 명확한 주장, 기존의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걸 세상에 곧이곧대로 드러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현재 그걸 드러내기에 얼마나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선택할 그 반항적인 태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항적인 태도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반항에는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반항이라는 건 흘러가는 이 힘에 거스르려는 힘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리스크가 극도로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반항적인 태도가 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창조의 원동력인 반항심도 이것이 표출될 때는 매우 치밀한 방법으로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저는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통해서 배웠었는데요. 책에서는요,
탁월한 아이디어의 본질 자체가 반항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을 하면 바로 사회적 응징을 받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갓 입사한 회사원이 내가 이 잘못된 회사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요. 그 사람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든 상관없이요, 금방 잘리게 되거나 아니면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내 속에 어떤 창조적이면서 반항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요, 결국 아이디어가 널리 퍼져서 이 세상에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 반항적인 아이디어를 서서히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더 길러서 사람들의 에고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소통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사회력을 길러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 심리 분석 능력과 같은 사회 지능도 높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런 접근 없이 그냥 나의 이런 반항심을 빨리 세상에 실현시키고 싶다고 이렇게 조급하게 접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묘조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라나는 싹을 더 잘 자라나라고 당겨버리면 잘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냥 뽑혀버리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미리 싹이 뽑혀버리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착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항심이란 것도 지혜롭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공의 필수 요소인 이 반항심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잘 키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배움과 성장, 자유와 창조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해요. 그리고 이걸 지혜롭게 표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과 사회 지능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원래 영상 속에서 제가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야기했던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 이 책 우리 우구님들께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라는 부제만 봐도 이 책의 주제를 잘 알 수가 있죠. 책에서는 반항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끼칠 수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고요, 연대와 협력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책, 저의 인생책입니다. 자주 등장하죠. 로버트 그린의 마스터리의 법칙. 이 책은요, 자기만의 분야에서 마스터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책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사회지능 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단순히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잘 연결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의 4장에서 그거를 잘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서 그 4장에 나오는 사회지능 함량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